미래를 예언하기보다 미래를 설계해온 시스템형 기업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 시리즈 제3편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 경제 철학 시리즈 3편, 미래가 없애는 직업과 살리는 능력, 그리고 잃은 선택, 돈은 덜 중요, 능력은 재정이라는 주제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반복해온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래를 맞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원가와 병목을 바꿔 미래를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가 바뀌면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 직업 지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를 공포로 말하는 대신 청소년과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경제 구조의 언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스크식 세계관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시스템이 생산성을 크게 올리면 세상에 공급이 폭발하고 희소가 줄어 풍부함이 늘어나며 많은 인간 노동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분배 장치,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재분배 시스템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돈은 지금처럼 노동을 배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사라진다는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노동의 역할이 줄어드는 세계에서는 분배와 의미와 제도가 새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라는 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맞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직업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업무 성격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직업명은 바뀌어도 업무 성격은 더 정확하게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동화가 특히 잘 되는 업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이 명확한 반복 업무입니다.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같은 출력이 나오는 일, 예를 들면 단순 서류 처리, 단순 회계 입력, 반복 민원, 응대, 정형 보고서 생성 같은 일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둘째, 중간 난이도의 사무직 초입 업무입니다. 검색하고 요약하고 초안 만들고 정리하는 일은 이미 인공지능이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패턴 인식 기반의 단순 판독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문서에서 정답 후보를 고르는 일은 기계가 빠르게 따라잡습니다. 의료 영상 판독도 여기와 연결되는데 이 분야는 자동화가 보조로 들어오는 건 빠르지만 책임과 규제 때문에 대체 속도는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규격화된 서비스 업무입니다. 매뉴얼대로 제공되는 상담, 판매, 접수 같은 업무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절차가 고정된 구간부터 자동화됩니다. 다섯째, 대기 시간이 가치인 산업의 일부입니다. 예약, 접수, 대기, 안내 같은 영역은 결국 시간이 비용인데 이 시간 비용을 줄이는 자동화 압력이 강합니다. 여섯째, 정보 비대칭으로 먹고 살던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아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지금은 정보를 찾는 것 자체는 쉬워졌고 중요한 건 무엇을 문제로 정의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어떤 책임을 질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 쪽이라면 반대로 남는 일은 무엇이냐? 남는 일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책임이 따르고 이해관계가 얽히며 인간을 설득해야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기계가 계산과 요약과 패턴을 맡을수록 사람에게 남는 것은 판단과 책임, 관계와 설득, 그리고 시스템 설계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이 민감해하는 주제, 의대 지원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과 과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의대가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식은 계속 늘며 업데이트되고 의사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 실수도 하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더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의료는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는 생명, 권리, 윤리와 연결됩니다.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
치료 우선순위와 동해 같은 윤리 판단, 동반 질환과 생활 환경까지 고려하는 복합 의사 결정, 그리고 허가와 보험과 의료법 같은 제도와 규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인공지능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박이 강합니다. 청소년 진로 관점에서 안전한 결론은 이겁니다. 의대가 의미 없다는 극단도 위험하지만 의사가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가정도 위험합니다. 의료는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 안의 업무 구성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는 진단 보조 인공지능, 표준 프로토콜, 원격 시스템, 로봇 기술이 결합되고 의사는 더 높은 수준의 판단, 설계, 커뮤니케이션, 책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결론은 의대를 가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의료 안에서 어떤 역할이 남고 어떤 역할이 자동화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에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돈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돈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제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물건과 서비스 공급이 매우 풍부해지면 노동이 희소하지 않게 되고 돈이 노동 배분의 도구로서 지금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논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도 따라붙습니다. 그 풍부함은 누가 소유하느냐? 전력과 주택과 토지 같은 자원은 정말 풍부해지느냐? 분배는 어떤 제도로 설계되느냐? 불평등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문장을 문자 그대로 믿고 준비를 멈추면 위험합니다. 돈은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돈을 버는 방식과 돈의 역할이 변할 수 있습니다. 노동만이 소득의 유일한 근거가 아닌 사회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즉, 미래는 돈 없는 낙원이 아니라 분배와 제도가 싸우는 시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분배 구조의 방향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가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시스템을 소유하고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사람보다 시스템과 자본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중심 사회에서 자본과 시스템 소득 중심 사회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시스템을 소유한 쪽의 수익은 빨리 커지며 같은 기술을 써도 소유 여부에 따라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양극화가 심해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분배 논의가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또는 준기본소득 또는 자동화로 창출된 부의 일부를 세금이나 배당, 공공 시스템을 통해 분배하는 장치들이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배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소유가 집중되어 극단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방향. 둘째, 기본소득 같은 장치로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 셋째, 기본은 제도로 보장하되 추가 소득은 창의 활동,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관계와 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혼합형 방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혼합형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얼마를 벌까보다 어디에 연결될까입니다. 이 일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쪽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남느냐, 설계와 운영과 통제 쪽으로 이동하느냐, 분배 구조가 바뀌어도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남는 역할이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스크식 관점에서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병목을 보는 능력입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능력을 7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문제 정의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잘 만들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질문이 틀리면 답이 좋아도 실패합니다. 둘째, 판단과 책임 능력입니다. 자동화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해도 되는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은 특히 안전,
윤리법이 얽힌 분야에서 핵심이 됩니다. 셋째, 시스템 사고입니다. 한 부분을 바꾸면 다른 부분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전체 최적화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활용력입니다. 코딩 자체보다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재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자료 수집, 초안, 실험, 검증, 자동화 흐름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현장 이해력입니다. 경제는 현실에서 굴러가고 사람과 시간과 규제와 품질과 납기와 고객 불만 같은 마찰이 늘 존재합니다. 이 마찰을 이해해야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 능력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움직이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설득의 재료를 주지만 신뢰를 대신 만들지 못합니다. 일곱째, 학습 민첩성입니다. 한 번 배운 것을 오래 쓰는 시대에서 계속 업데이트하며 자기 능력을 버전업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기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 대신 미래에 없어질 경로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진로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입니다. 정답을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경로만으로 끝나는 것, 정형 업무를 오래 하면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 자격증 하나로 평생을 버틸 수 있다는 기대, 이런 경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격보다 능력의 조합, 직업명보다 역할의 조합이 중요해지고 의료와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법과 기술과 정책, 교육과 콘텐츠와 인공지능 도구처럼 혼합형 역할이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의대냐 비의대냐가 아니라 업무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미래 업무가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적인가, 정답이 하나로 수렴하는가, 책임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도 되는가, 인간 설득이나 협상이 거의 필요 없는가, 대기 시간이나 절차가 가치의 큰 부분인가, 실수했을 때 사회적 법적 책임이 크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예가 많으면 자동화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가, 윤리와 책임과 판단이 핵심인가, 변수가 많고 현장 마찰이 큰가, 고객 신뢰와 관계가 성과를 좌우하는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역할인가, 이런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앞으로도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정이 아니라 안전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직업을 통째로 없애기보다 많은 업무를 쪼개고 재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도 사라지기보다 업무 구조가 바뀌며 더 고차원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낙원 예언이 아니라 노동의 역할 변화와 분배제도 재설계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해, 판단, 시스템 사고, 인공지능 도구 활용, 설득, 학습, 민첩성 같은 전이 가능한 능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인공지능 시대의 생산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시스템을 쓰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다음 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 방식과 진로, 선택과 기술 활용 관점에서 사용자에서 설계자로 이동하는 방법을 실전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관심 등록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